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로블록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숫자 하나를 먼저 던져볼게요. 2025년 초에 로블록스가 시장에 제시했던 연간 예약, 그러니까 부킹스 성장률 목표치가 19에서 21% 사이였거든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괜찮은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결과가 55% 성장이었습니다. 와, 55%요? 목표치를 거의 3배 가까이 달성한 거네요. 심지어 4분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성장률이 63%에 달해요. 이건 그냥 예상보다 좋았다 수준이 아닌데요. 회사 내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체 어떤 거래한 파도가 밀려왔는가?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숫자만 훑는 게 아니라요. 이 발표 자료를 통해 로블록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 특히 성인 사용자, AI, 그리고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진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용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을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폭발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14억 달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약이 무려 63%나 늘어서 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매출보다 예약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예약이라는 지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게임 업계에서 예약이라고 하면은요, 사용자가 실제 돈을 내고 구매는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가상화폐나 크레딧, 그러니까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로북스겠죠. 네네, 로벅스. 그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건 회계상으로는 아직 매출이 아니지만 사실상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 돈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죠. 예약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이렇게 크게 앞지른다는 건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의미예요.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는 더 무섭게 성장할 거라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이 단순히 돈 쓰는 사람만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실제 참여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2025년 8월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4,500만 명을 넘었고요. 4,500만 명이요? 네. 그리고 9월에는 스틸업 브레인 롯이라는 게임 하나에만 2,54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다고요. 와, 2,540만.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가 하나의 가상 공간에 그냥 동시에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4분기 총 이용 시간도 350억 시간으로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고요. 이 모든 트래픽과 참여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바로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가는 겁니다. 플랫폼에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거기서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들도 늘어날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수익 총액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해요. 2조 원이요. 네, 근데 총액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상위 1000명의 크리에이터가 1인당 평균 130만 달러, 약 18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1인당 18억. 이게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이건 뭐냐면 일부 스타 개발자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성공하는 크리에이터의 풀 자체가 넓어지고 그들의 수익 규모도 커지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엄청난 예약 성장, 폭발적인 사용자 참여, 그리고 그 과실을 나눠 갖는 건강한 크리에이터 생태계까지. 그림은 알겠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이 모든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동력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특히 기존의 북미나 유럽이 아닌 곳에서의 성장이 정말 놀라워요. 아시아 태평양, 즉 에이펙 지역의 예약 성장률이 96%인데 이걸 나라별로 쪼개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떻게요? 일본이 160%, 인도가 110%,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무려 700% 이상 성장했습니다. 700%요? 그건 성장이 아니라 거의 창조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영미권 아리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런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이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건지 아니면 질적인 변화도 있는 건지. 바로 그게 두 번째 성장 동력과 딱 연결됩니다. 바로 성인 사용자의 유입이에요. 로블록스가 이번 발표에서 참신한 게임 확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사실상 18세 이상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의 폭발적 성장이 단순히 새로운 어린 유저들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물론 신규 유저도 많겠지만 핵심은 18세 이상 사용자층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1인당 결제액이 젊은 사용자층보다 평균 40%나 높다는 데이터입니다. 40%나요? 와,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을 바꾸는 숫자인데요. 객단가가 높은 고객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되는 유저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제 머릿속에 로블록스는 여종이 레고 같은 아기자기한 그래픽인데 과연 성인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일 텐데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블록스가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져요. 로블록스는 스스로를 게임 회사가 아니라 수직 통합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수직 통합 플랫폼이요? 네. 보통 다른 회사들은 아마존 같은 외부 클라우드를 빌려 쓰고 유니티나 얼리얼 같은 외부 엔진을 쓰잖아요. 근데 로블록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물리 엔진, 개발 툴, 클라이언트까지 거의 모든 걸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와, 자체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비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독점이에요. 데이터 독점이요? 네.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걸 운영하니까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그리고 아주 깨끗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번 발표에서 매일 약 3만 년 분량의 인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잠깐만요. 3만 년이요? 하루에?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숫자 같은데. 저도 보고 놀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대체 뭘 하느냐? 바로 AI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현재 로블록스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400개가 넘는 내부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400개요? 네, 이 AI들이 플랫폼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텍스트로 바퀴 4개 달린 빨간 스포츠카라고 입력하면 AI가 3D 모델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4D 생성 기술 같은 걸 개발 중이고요. 와, 그럼 이제 3D 모델링 같은 전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창작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죠. 심지어 CEO인 데이비드 바수치기는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마치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걸어다니면서 붓으로 그림 그리듯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플레이어와 개발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AI는 컨텐츠 발견에도 사용돼요. AI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사용자가 접하는 고유한 게임 경험의 수를 2자릿수 %나 늘렸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게임을 계속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모든 기술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성인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더 쉽고 강력한 툴로 성인 취향의 게임을 더 만들고 더 똑똑한 AI로 그 게임들을 성인 유저들에게 연결해주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로블록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바로 안전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는 이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블록스 센티넬, 로블록스 가드 같은 AI 모델들이 텍스트와 음성 채팅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고 있거든요. 매일 3만 년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플랫폼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안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술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조된 게 안전이었어요. 특히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령 인증을 의무화한 조치는 굉장히 과감해 보였거든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1일 활성 사용자 DAU의 45%가 연령 인증을 마쳤다고 해요. 45%면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신분증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로블록스는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패턴, 친구 관계, 아이템 거래 내역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근데 그냥 게임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어차피 나이를 속일 텐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로블록스는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연령 인증이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소급적인 장치를 넘어서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 경험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도구예요. 안전정책이 어떻게 비즈니스 도구가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유저는 10대들끼리, 30대 유저는 30대들끼리 어울려 놀 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연령 인증은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연령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용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거죠. 30대 직장인이 퇴근 후에 접속했는데 초등학생들이랑 어울려야 한다면 금방 흥미를 잃겠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와, 그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하고 커뮤니티의 질을 높여서 플랫폼의 가치를 올리는 선순환을 만드는군요.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네, 로블록스는 이걸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면서 그냥 13세 이상 경고 문구 하나 붙여놓는 다른 플랫폼들과의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이야기, 재무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2026 가이던스를 보면 예약은 22에서 26%라는 견조한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이익 마진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익률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지급액 증가. 둘째, 방금 이야기한 안전 시스템 강화와 마케팅 비용. 그리고 셋째, 미래를 위한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다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크리에이터 생태계, 사용자의 신뢰, 그리고 미래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죠.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해자를 파는 데 집중하겠다. 스틸 오브 브레인롯 같은 초대형 히트작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보다 현실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Q&A 세션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요즘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오히려 로블록스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아, 누구나 쉽게 3D 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굳이 로블록스를 쓸 이유가 있냐는 거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네. 근데 CEO 데이비드 바수츠키가 그 우려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로블록스가 AI 기술을 날개 삼아서 게임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상거래 영역으로 확장하며 다른 시장을 파괴할 기회라고 반박했어요. 오, 오히려 기회라고요? 네. 그러면서 로블록스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고 강조했죠. 그게 바로 동기화된 3D 멀티플레이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건가요?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아주 멋진 그림 한 장을 그려주는 화가라면 로블록스의 기술은 수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띄워놓을 수 있는 거대한 작업실과 그 규칙을 만드는 건축가에 가까워요. 아, 단순히 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공간에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지연 없이 동기화되어야 하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AI는 그 거대한 작업실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일 뿐, 작업실 자체를 만드는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 AI로 멋진 3D 모델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수천만 명이 함께 노는 경험을 제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자신감이죠. 오늘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아시아 시장과 성인 사용자를 공략하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건 수직 통합 구조를 통해 확보한 독점적인 데이터와 AI 기술력이었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승화시킨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로블록스의 공식 미션이 낙관주의와 시민의식으로 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투자는 결국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CEO는 내부적으로 개발 중인 월드 모델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걸어다니며 잠재적인 세계를 그리는 방식으로 창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3만 년 분량의 인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학습하는 플랫폼 위에서 소비자와 창작자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미래의 창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로블록스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